자, 시작할게요. 자, 일단 오늘 내일 제가 팍스경제TV 생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공개를 하려고 하는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 아주 깊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기술적 분석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근데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 올해 얼마 안 됐죠. 3월 26일 날 정기 주주총회에서 액면 분할이 최종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3일 날 바로 얼마 전에 신주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대 1 비율로 액면 분할이 됐기 때문에 주봉이랑 월봉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이랑 월봉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그 일봉에서 제가 보는 그 6가지 조건이라고 했죠. 그 6가지 조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포스코 스틸리온, 자, 가장 먼저 제가 살펴보는 게 6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볼 게 세력 매수 추정 지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스 재료,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이저 세력 신호가 오늘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가 골든 크로스를 이루어주고 있는지, RSI가 골든 크로스를 이루어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거래량은 잘 나와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6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지만 매수를 진입하거나 아니면 보유를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먼저 수급을 보면요, 세력 매수 추정 지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요. 빨간색 막대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그만큼 포착이 돼서 들어와서 그만큼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표시고요. 파란색 공 같은 경우는 수급이 그만큼 들어왔다가 전부 다 빠져나갔다는 걸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이틀 전이랑 어제, 특히 어제 수급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나왔죠. 자,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또 많이 폭발적으로 나왔다가 그 수급이 다 전부 다 빠져나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빠져나간 건 상관이 없어요. 수급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 수급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 뉴스 제로는 포착이 됐는지. 자, 뉴스 제로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봉 같은 경우에는 뉴스 제로가 그만큼 포착이 됐다가, 빨간색 봉은 이제 계속해서 그 뉴스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파란색 봉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그만큼 포착이 돼서 전부 다 소멸이 지금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뉴스 재료가 포착이 된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소멸된 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까지 완벽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건, 메이저 세력 신호가 오늘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최근에 메이저 세력 신호가 여기서 떴죠. 자, 언제 나왔습니까? 4월 27일 날 나왔죠. 4월 27일 날 포착이 돼서, 자,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핑크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전부 다 이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핑크색이 어디까지 칠해져 있습니까? 자, 오늘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오늘까지 전부 다 포함이 돼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였죠? 4월 언제 나왔지? 27일날, 4월 27일날 포착된 메이저 세력 신호, 4월 27일 포착된 메이저 세력 신호가 오늘까지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조건까지 자, 확인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조건, MACD 오실레이터랑 RSI가 골든 크로스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골든 크로스라는 건요, 빨간색 선이 밑에 보이는 선 중에서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을 뚫고 위로 올라온 시점이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거고요. 매수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을 밑으로 반대로 밑으로 뚫고 내려온 시점이 데드 크로스라고 해서 매도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든 크로스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최근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한번 겹쳐졌다가 여기서 뚫고 올라왔죠. 자, 그래서 뚫고 올라온 다음에 쭉 보면 단 한 번도 데드 크로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벌어져 있죠. 자, 그래서 언제부터입니까? 4월 23일부터네요. 4월 23일부터. 그래서 4월 23일부터 오늘까지 MACD는 골든 크로스를 유지를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조건 완벽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건. 자, RSI도 골든 크로스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자, 겹쳤다가 여기서 뚫고 올라왔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 4월 22일 날 나왔네요. 4월 22일 날 골든 크로스가 나왔네요. 그 이후로 그 이후로 골든 크로스가 데드 크로스가 나온 적이 없죠. 자, 그래서 4월 22일부터 오늘까지 RSI는 골든 크로스를 유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조건까지 완벽하게 확인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조건, 거래량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 자, 거래량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빨간색 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거래량이 그만큼 잘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파란색 봉으로 바뀐 경우에는 거래량이 전부 다 그만큼 나왔다가 전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온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6가지 조건들을 다 지금 완벽하게 충족을, 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이 포스코 스틸리온을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원래는 주봉이랑 월봉까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주봉에는 4가지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월봉에는 2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주봉과 월봉이 그 생성이 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 액면 분할 때문에 가격이 10분의 1로 낮춰졌기 때문에 완전히 차트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이랑 월봉은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봉만 살펴본 결과 그래도 일봉에서는 충분히 명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진입해도 된다는 명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만 제가 거의 매수를 진입을 하고 또 매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종목을 진입하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뭐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지 기본적 분석도 당연히 살펴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본적 분석도 한번 저희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포스코 스틸리온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표면 처리 강판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자, 이 표면 처리 강판은 크게 도금 강판 그리고 컬러 강판 이 두 축으로 사업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도금 강판 부문은 주로 주식에 강한 알루미늄 도금 강판, 그리고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일단 요거로 이제 생산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자동차의 배기계 부품, 가전제품의 내부 소재, 그리고 내구성이 중요한 건축 외장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강판 부분은요, 고해상도 프린팅 기술인 포스아트와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넬리를 통해서 디자인성이 강조된 강판을 만드는데요. 고급 가전의 전면부나 세련된 건축물의 내외장재로 활용이 되고요. 단순한 철강제를 넘어서 인테리어 소재로서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슈 호재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가장 눈에 띄는 호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 진입인데요. 2026년 들어서 호주, 그다음에 글로벌 IT 기업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 프로젝트에 고내식 강판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가전과 건설에 치중되었던 포트폴리오를 고부가가치 IT 인프라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모빌리티 및 에너지 분야가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팩 케이스 등에 사용되는 특수 간판 수요가 늘고 있고, 태양광 발전 설비의 구조물 소재로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포스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표준화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의 입지도 견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스코 스틸론의 완료된 현재 완료된 수주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현재 진행 중 이나 뭐 완료된 사업 내용 살펴보면요. 최근에 승일 실업, 함라 A1 등과 협력을 해서 여수 호텔 및 용인 단독주택 등의 모듈러 건축 프로젝트를 수주 완료했는데요. 이건 이제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포스코 스틸론의 친환경 내외장재가 대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가전사와 프리미엄 라인업, 뭐 비스포크, 오브제 같은 거 요런 라인업에 들어가는 고품질 컬러 강판 공급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그룹 차원의 협력을 통해서 인천공항 확장공사의 구내식 강판 및 스틴 커튼월 소재를 성공적으로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수주 가능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호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을 발판 삼아서 북미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 건립 프로젝트의 추가 수주를 노리고 있고요. 미얀마 양곤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서 급성장하는 동남아 건설 시장에 고급 내외장재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수주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서 건축물의 친환경 인증이 중요해지면서 유해 물질 배출이 없는 바이오매스 컬러 강판과 재활용이 용이한 스틸 내외장대의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수주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한번 짧게 요약을 해보면요.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단순 철강 가공을 넘어서 데이터 센터와 친환경 건축이라는 새로운 파도를 타고 질적 성장을 꾀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여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회사 실적 추이를 과거부터 현재 미래 전망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과거 2020년에서 한 2023년도까지를 살펴보면요.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때는 전방 산업 위축으로 고전을 했는데 하반기 가전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매출이 약 9,073억 원, 영업이익은 약 169억 원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2021년은 포스코 스틸리온 역사상 최고의 해였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과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제품 가격에 우호적으로 적용이 하면서
매출액은 1조 3,473억 원으로 급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433억 원이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달성했고, 당기순이익 역시 987억 원에 달했습니다. 근데 2022년에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 그리고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실적이 굉장히 꺾였는데요. 매출은 1조 2021억 원으로 소폭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3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3%나 급감을 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건설 및 가전 산업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1조 1,585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06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규모는 줄었으나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서 수익성 방어에 주력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 현황 2024년부터 2025년으로 넘어가서 2024년에는 2023년에 부진을 딛고 매출액 약 1조 2099억 원, 영업이익 519억 원 달성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고부가가치 제품인 컬러 강판 판매 비중을 높이고 원가 절감에 집중한 결과였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353억 원으로 회복세를 보인 시기였습니다. 자, 근데 또 2025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환경이 악화가 됐는데요. 중국산 저가 철강제의 파산 공세와 국내 건설 경기 불황이 발목을 잡아서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약 7% 감소한 1조 1250억 원 수준에 그쳤고요. 영업이익은 약 1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49.5%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특히 4분기에는 당기순이익이 1억 원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사실상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고전을 한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2026년 이후를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2026년을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약 1조 2088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한 450억 원에서 460억 원 수준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스틸론의 핵심 미래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컬러 강판 브랜드인 인피니엘인데요. 향균, 불연, 고내식 등 특수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를 통해서 저가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코스트 이노베이션 2030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조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2026년부터 본격적인 결실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 통과된 K철강법에 따른 정부 지원과 전력망,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용 특수 강판 수요 증가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짧게 요약해 보면요. 포스코 스틸리온은 과거에 폭발적인 성장을 뒤로하고 현재 내실을 다지면서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26년은 이러한 체질 개선이 실제 이익 수치로 증명되어야 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밸류에이션. 자, 포스코 스틸리온의 밸류에이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밸류에이션 추이 살펴보려면 PER과 PBR이 뭔지 간단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자, 살펴보면 PER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고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것에 비해서 그 주가가 적당한가를 보는 건데 계산은 이제 현재 주가를 한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값이 됩니다. 일단 PER이 낮으면요,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는 뜻, 즉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PER이 높으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비싸다는 뜻,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한 식당이 1년에 1억을 버는데요. 가게 권리금이 5억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PER은 5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자산에 비해 주가가 어느 정도 적당한가를 보는 것으로 현재 주가를 한 주당 순자산 BPS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PER은 순이익, 현재 주가를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PBR은 현재 주가를 한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일단 PBR이 1보다 낮으면 회사를 지금 당장 다 팔아치운 값보다 주가가 더 낮다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PBR이 높으면요, 회사가 가진 재산에 비해서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비유를 이것도 해보자면 한 가게 안에 불판이나 냉장고, 뭐 집기, 건물을 다 팔면 10억이 나오는데 가게 몸값 자체는 8억이라면 여기서 PBR은 0.8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보기 위해서 PER이 뭔지, PBR이 뭔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밸류에이션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과거 2021년에서 2024년을 보면요. 포스코 스틸리온은 과거 포스코 강판 시절부터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의자 자산주로서의 성격을 보였는데요. 건설 및 가전 수요 폭발로 실적이 정점을 찍었던 2021년에는 주가가 급등하며 PER이 일시적으로 10에서 15%, 10에서 15배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PBR은 한 배 안팎을 오가면서 자산 가치 대비 크게 고평가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서 2024년을 보면 금리 인상과 전방 산업 위축으로 실적이 둔화되자 밸류에이션은 급격히 낮아졌는데요. 특히나 2023년 말에서 2024년 사이에는요, 주가가 하락하면서 PBR이 0.4에서 0.5배 수준까지 떨어지며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PER은 15배에서 20배 이상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 이건 이익 자체가 줄어들어서 수치상으로만 높게 나타난 착시 현상에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밸류에이션 상태 2025년에서 2026년 상반기를 살펴보면요. 현재 2026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포스코 스틸리온은 과거의 침체기를 벗어나서 밸류에이션 정상화 단계에 놓여 있는데요. 2025년 실적 개선과 2026년 예상 영업이익 요거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 PER은 약 14배에서 17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 평균과 비교하면 낮지 않은 수치일 수 있는데 고부가 친환경 제품으로의 믹스 개선이 반영되면서 시장에서 점진적인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주가 반등으로 인해서 PBR은 약 0.7배에서 0.8배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장부상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있지만 최악의 저평가 구간 0.5배 이하, 여기는 이제 탈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래 밸류에이션 2026년 이후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침 지금 대원전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원전선이 상한가 찍었네요. 자, 축하드리고요. 자, 그래서 향후 포스코 스틸리온의 밸류에이션은 단순히 철강 제조를 넘어서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인데요. 포스코 그룹의 인피넬리 브랜드
그리고 친환경 컬러 강판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2026년 매출액은 1.2조 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대폭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이익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PER은 10배 내외로 점차 낮아지는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에서는 2026년 이후 실적 안정성을 확인하며 주가가 이익 체력을 따라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 정상화가 진행이 된다면 PBR 1.0배 수준 회복을 목표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룹사 차원의 밸류어 프로그램이 가동될 경우 주주 환원 정책과 맞물려서 저 PBR 탈피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요약을 해보면요. 과거 자산 가치 대비 극심한 저평가 0.5배, PBR 0.5배 미만 여기를 이제 겪었던 포스코 스틸로는 현재 실적 회복과 함께 PBR 0.7배 수준의 재평가가 진행 중이고 미래에는 친환경 고부가 제품의 성과에 따라서 PBR 1.0배 수준의 기업 가치 정상화를 향해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온 호재가 있는데요. 철강 섹터의 호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세계 철강 협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지난달 조강 생산량이 8,700만 톤으로 작년 동월 9,280만 톤 대비해서 6.3% 감소를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건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만드는 중국이 생산량을 줄인 것으로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은 같은 기간 4.2%의 감소를 했고 중국을 제외한 지역의 조강 생산량 감소는 1.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탄소 배출과 같은 환경 문제 해결 등을 이유로 해서 철강 생산을 줄이겠다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는데 실제 감산 기조는 올해 두드러진다며 1분기 기준으로 봐서 2억 4,755만 톤으로 1년 새 4.6% 감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실제 반덤핑 관세를 적용했거나 더 강한 규정을 예고한 지역에서 생산량이 늘어났는데요. 세계 2위 철강 생산국인 인도 1,530만 톤 9.4% 증가를 했는데 인도의 생산량 증가폭이 꽤나 컸고요. 유럽발 새 관세를 적용하기 직전인 독일, 터키도 각각 조강 생산량이 7.5%, 6.4% 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철강 제품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은요, 720만 톤, 약 5.2%의 조강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달 조강 생산량은 540만 톤으로 1.5배 증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규모는 아니지만 반덤핑 관세가 적용이 되면서 시장이 정상화하는 흐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포스코 스틸리온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아주 깊고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쭉쭉 잘 올라가서 뭐 어떤 종목을 진입을 하든지 우량주만 뭐 진입을 하면 거의 다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 좋겠지만 올해는 아무리 못해도 올해 말까지는 대폭락 장세가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폭락 장세가 현실화가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거의 뭐 대비를 못 하시고 계실 겁니다. 몇몇 분들에 한해서 뭐 ETF나 달러 ETF 같은 거에 투자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뭐 나스닥 지수, S&P 500 인버스에 투자하는 방식을 택해서 해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망연자실을 하실 게 뻔하고
그냥 하염없이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다릴 상황에 놓여질 텐데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주가 폭락이 오는 상황에서 금 ETF나 달러 ETF, 나스닥 지수, 뭐 S&P 500, 인버스 이런 투자 방식도 결과론적으로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상승과 하락, 양방향으로 모두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일단 선물이 답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선물에는 국내 선물이랑 해외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음, 일단은 주식이랑 시간대가 비슷합니다. 상승과 하락, 뭐 양방향으로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일단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3시 40분까지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 시간대에는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낮에 매매를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 뭐 주식을 못 하시는 분들은 국내 선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시간대에 못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시장이 열려 있는 해외 선물밖에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외 선물 상승과 하락 양방향으로 투자 가능하고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요. 직장인분들 직장 마치시고 편하게 돌아오셔서 7시, 8시쯤 돌아오시면 식사하시고 천천히 할 일 마치시고 그 미장 개장이 10시 반에 개장을 하니까요. 10시 반 이전에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 10시 반에 그 준비를 하라고 하냐면요. 일단 10시 반이 딱 지나면요. 미장이 개장되면 종목들이 해외선물 종목들이 굉장히 유동성 있게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유동성이 있는 장세에서 수익을 내기가 가장 좋습니다. 박스장에서 오히려 더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 해외선물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래도 뭐 주식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골드, 그다음에 원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그리고 엔화, 달러, 유로 등등등등 무궁무진한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금이랑 원유, 나스닥 지수만 아시면 됩니다. 딴 거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시장에서든지 새벽에든지 뭐 아침 시간이라든지 다른 시간대에도 거의 대부분 유동성 있게 잘 움직여 주기 때문에 굳이 이제 10시 반에 매매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요 세 종목 중에 금이나 원유, 나스닥 지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서 새벽 시간대이든지 오전 시간대이든지 상관없이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담담해졌죠. 그래서 더 큰 뭐 전쟁이나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지 뭐 거의 내년이면 이게 확실히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다른 대폭락 장세가 일어날 때는 당연히 금이나 달러 매수 방향으로 상승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나스닥이나 S&P 500 하락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요, 우리는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 기계다리 박누리 대표 오셔서요, 주식은 주식대로, 그리고 밤에는 또 해외 선물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수익의 맛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 해외 선물을 못 하겠다는 분들은 일단 주식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잘 낼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왜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금로봇 AI 시스템 같은 경우는 수급이 폭발하는 종목을 우리한테 종목으로 찝어줍니다. 그래서 그 찝은 종목을
클릭해서 차트를 보고 지표를 확인을 해 본 다음 제가 요구하는 조건들 살펴보고 그 조건에 전부 다 부합을 하면 매수를 진입을 하면 수익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황로 AI 시스템은 수급이 폭발하는 종목을 포착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장세, 이란 전쟁이 초반에 터졌을 때 거의 모든 종목들이 대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는데 그 와중에 당연히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뭐 비료 관련주, 그다음에 사료, 뭐 그런 해운주나 요런 방산주 요런 그 섹터의 주식 종목들은 거의 다 상승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폭락장이 오더라도 반대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뭐 물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굉장히 좋은 장세에서는 수급이 폭발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이런 전쟁 상황에서나 폭락 장세가 찾아올 경우에는 당연히 수급이 폭발하는 종목은 확실히 적겠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포착이 되니까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폭락 장세가 와도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이 이 황로봇 AI 시스템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와 따라와만 주시면요, 저는 기어코 수익으로 꼭 여러분께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스코 스틸론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내일 아침이나 모레 아침 시초가로 진입할 예정이고요. 제가 사인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고요. 오랜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다른 주제로 다시 라이브 방송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